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현재 0.3% 정도 빠져서 거래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37.70으로 0.1포인트 정도 빠져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스닥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지난번에 엔비디아의 임원진 매도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변곡 구간에 맞이했습니다. 차분히 횡보하면서 이제 방향을 틀 준비를 하거나 가던 방향을 이제 지속할 그런 준비를 하는 시기 변곡 구간이라고 하죠. 그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원유가 발목 잡을 수 있는 시장이 되었네요.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벌써 90달러가 넘었었고, 원유가 최근에 이제 지속 상승하면서 이제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압박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연말쯤에 금리 인상을 다시 해야 할 가능성이 증가된다. 뭐 이렇게 보는 이제 표면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뭐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야 내용이야. 뭐 하락하고자 한다면 하락 때 붙이는 내용, 그리고 상승시키고자 한다면 상승 때 붙일 수 있는 내용들이 뭐 따라오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 거쳐 왔습니다. 연초에는 은행 이슈,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 중국 부동산 이슈,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렇게 지나왔고, 수급적으로 매도 폭탄이 이제 쌓였을 때 언제 터트리냐, 그리고 그 터트릴 때 어떤 내용이 동반될 수 있느냐는 언제든지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을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추적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내 증시는 아침부터 이제 꾸준히 하락하는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폭락장급은 아니고요. 하락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제 삼성전자 물량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급락하기보다는 개인들한테 떠넘기면서 하락시키겠죠. 오늘도 7만 원 언더 자리에는 호가가 보니까 삼성전자에 개인들이 이제 매수로 이제 쭉 받아주는 거래들을 쭉 해놨다라는 거, 거기에 제대로 체결시켜주지 않고 오늘 7만 원 언저리에서 싸우다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삼성전자의 반등을 통해서 시간을 더 끌고 선물 롤오버로 자연스럽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좀 월요일과 목요일 이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가 정말 자주 오는 것 같죠. 월목 월목. 내일은 또 특히나 이제 위클리 옵션 베팅 포지션이 외국인과 개인들이 방향이 같아요. 요즘 개인들이 외국인을 그렇게 많이 따라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요. 외국인과 개인들의 방향이 같은 상태가 됐고요. 그 방향은 양매수입니다. 요즘 개인들이 양매수 베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옵션에서 뭐 선호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외국인의 베팅 여부를 떠나서 양매수를 좀 즐겨하는 시기다. 그래서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면서 양쪽으로 변동성을 추구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시장은 범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조금 더 루즈한 움직임들을 보일 것이다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이 계속 그렇게 됐었죠. 개인들이 격한 변동성을 원하고, 그에 반대로 금융투자가 범위 제한적인 양매도권을 유지를 하면서 지나간다. 외국인들이 개인들하고 같다고 해서 뭐 외국인들 방향으로 개인들이 같이 먹냐? 뭐 그렇지는 않아요. 위클리 옵션에서 외국인들이 여차하면 그냥 포지션을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옵션 자체에서는 금융투자의 중요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금융투자가 범위 제한적인 만큼 개인들의 양매수와 대비되면서 내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거래가 시장이 움직여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중에 그리고 장 초반에 개인들이 이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집중해서 향하는지를 먼저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동안에 나스닥이 분봉이 쭉 한 차례 돌파 상승을 보이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도 0.2포인트가 갑자기 확 올랐어요. 지금 몇 시죠? 8시 13분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위클리 옵션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아침부터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7800, 7700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7만원 언더까지 한번 찍었죠. 장중 1000원 정도 내리면서 69,700원까지 찍었는데 7만원 언더로 개인들의 매수세가 매수 대기가 제법 많아서 쉽게 그 아래로 강하게 바로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냥 개인들이 매수로 받아주고 있는 그 공간을 향해서 그냥 쭉쭉쭉 내린다면 오히려 뭐 반등한다기보다는 계속 연일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급등했던 날 삼성전자가 뭐 2, 3일 내로 올랐다가 장대 음봉 및 음봉을 연속으로 이렇게 보일 수 도 있다라는 그림을 그려드렸죠. 지금 그게 벌써 3일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소 좀 빠른 거는 이날 좀 무리했던 것 같아요. 이날도 무리했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무슨 급등주 마냥 상당히 무리하게 돈을 좀 쓰면서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외국인들은 사실 뒷주머니를 다른 걸로 차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 파악이 조금 안 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은 특히 이제 위에 있는 공매도 물량을 거의 체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위에다가 공매도가 가득했는데 체결시키지 못하고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7만 원 자리 싸움만 하다가 끝난 날이고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 현물을 이제 금요일을 시작으로 3일간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포함한 수급은 이제 9월 선물 매도 부분을 다 덮어버려서 상방으로 만들었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소개해드렸던 거고 주식 선물 및 옵션 쪽으로는 이제 슬슬 외국인들이 매도 및 하방을 베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틀 전에 요거 올라가고 다음날 이상하다 장중 라이브 방송과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상하다 7만원에 대한 삼성전자 풋옵션 거래가 조금 이상하다 갑자기 늘고 있다 뭐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베팅했던 주체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데 삼성전자의 7만원 풋옵션에 베팅했던 주체들은 지금 오늘 이틀간 떨어지면서 3배 정도의 수익을 지금 낸 상태입니다. 두세 배, 3배 가까이 평균적으로 그게 아직 청산은 크게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이번에 만기일 남은 6거래일 동안 한번 승부를 보고자 한다면 끌어내릴 수도 있는 거죠. 삼성전자를. 그래서 이제 풋옵션도 챙기고 주식 선물 매도분도 챙기고 하면서 현물 매수분을 슬슬 개인들한테 떠넘긴다면 손실 없이 삼성전자 부분을 잘 수익으로 커버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9월물 가지고 이제 승부를 보러 가는 건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9월 만기의 승부 보기보다는 12월 물로 넘길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개인들 눈속임, 개인들 꼬시기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호재 나왔다고 뭐 올라가나요? 한 번 올라가고 내리꽂는데 호재가 갑자기 하루 만에 없어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호재로 올라가고 악재로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이 종목군이 아니다. 지수로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라는 그냥 지수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삼성전자는 그렇게 개별 종목들처럼 호재에 반응하고 악재에 반응하는 뭐 그런 종목도 아니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걸 빌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어떻게 따돌리는지 보시고 지수로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방향성 베팅을 어떻게 해주는지 시장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주식 선물 및 옵션 쪽으로 매도 및 하방을 베팅해주면 뒤로는 해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매도까지 같이 해줌으로써 반드시 삼성전자 현물 지수가 오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 오늘은 특히 9월물을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는데 힘을 또 썼죠. 오늘 뭐 마감 때는 선물 매도를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보시면 선물 외국인 갈색선 보시면 장중에 하루 종일 매도하다가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매도분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 오늘 한 4,200억 정도까지 매도하다가 1,700억으로 끝난 거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미결작정 추이 증가한 거 원래는 내려가야 정상인데 오늘은 올라갔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결국에는 오늘의 매도는 신규 매도일 가능성이 더 높다. 기존의 환매수를 포함하여 외국인들이 선물 순매수를 해오던 그런 쪽에서 매도로 청산한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신규 매수가 힘을 좀 썼다라는 겁니다. 신규 매수가 누구일까요? 완전히 신규 매도에 힘을 썼다라는 거 정정할게요.
이 신규 매도세는 누구일까요? 아예 처음으로 접근하는 쪽일까요? 아니면 기존에 5조 원에서 3조 7천억대로 줄였던 그 쪽에서 추가적인 매도 힘을 더 썼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가능성은 추가적인 매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보유한 매도분을 보유한 쪽에서 더 매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마동석이다. 그들이 힘이 세다라고 말씀드렸죠. 신규 매수세보다. 막판에 이제 현물에서는 좀 특이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급락했죠. 막판에 보시면 오늘 제약바이오 지수 좋네요. 제약바이오 지수 장대 양봉 유지하면서 끝났고, 막판에 이제 코스닥이 그렇게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시총을 붙들고 버텨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마지막에 급락했죠. 이거는 이제 포스코 DX와 에코프로들의 이제 하락 때문에, 급락 때문에 그런 건데, 막판에 이제 트럼프의 발언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기사화가 됐던 거죠. 보시면 트럼프,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은 광기다, 내가 끝내겠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4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전기차를 둘러싼 광기를 끝내버리겠다. 그는 사기꾼 조 바이든의 미친 발상인 모두 전기차가 효력을 발휘하면 위대한 주인 미시간은 자동차 산업을 더 이상 갖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모든 것 100%를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이런 전기차를 둘러싼 광기를 끝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서 이제 SNS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기사화되면서 동시에 거의 이제 그 시기 이후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트럼프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지금 사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중국이 전기차 시장 다 먹을 수 있는 거는 지금도 배터리 시장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압도적인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펌핑이 좀 되어 있습니다. K 배터리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중국이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성능까지도 같이 따라오고 거의 오히려 성능이 더 좋기도 하고 양산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고도 벌써 남죠. 그래서 중국이 거의 압도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의 태양광처럼은 아직은 아니지만 태양광의 중국 중심, 중국이 거의 태양광을 다 먹고 있잖아요. 90% 이상 그런 것처럼 현재는 지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약간 우려가 되는 트럼프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있고 나서 이제 포스코 DX 및 에코프로가 급락하면서 코스닥을 흔들었다라는 거. 네, 그런 오늘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저희도 이제 방송 중에, 라이브 방송 중에 같이 구경하면서 마지막 시장을 조금 풀어갔죠. 코스닥의 급락을 보면서도 이제 선물의 움직임 살피면서 우리는 또 우리 할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파생반 오늘 거래는 파생반은 또 그래도 매일마다 할 건 해야죠.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숏을 보자였습니다. 이거 돌파했는데 돌파 롱으로 볼 수도 있었던 건데 저는 오늘 숏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제 수급의 구조, 흘러가는 거래들, 그 다음에 호가창, 선물 호가창 등을 좀 보면서 오늘 저 구간에서 숏을 보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짧게 공략하기보다는 오늘은 제법 길게 끌고 가서, 제가 오늘 1차 청산했던 곳이 여기죠. 337.6 부근에서 청산하고 편하게 식사하시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청산하고 여기서 숏, 이거 청산해서 이렇게 먹자.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보내고, 식사시간 보내고 조금 밑에서 반등을 좀 기다리다가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먼저 올라오고. 그래서 전략을 바꿔가지고 제가 점심시간 끝나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338.4 부근 숏 보자. 2차 숏, 두 번째 베팅. 첫 번째 드신 분들, 두 번째 베팅 하실 분들 조금 비중 줄여서 338.4 했다가 한번 숏 한번 베팅 해보시자.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한번 종가까지 보자. 네, 종가는 이제 337.8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차 매수는 2차 베팅은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죠. 마지막이니까. 요거 338.4면은 시간이 2시 38분입니다. 2시 38분 다 돼서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보충한 거죠. 이거 먹고 얘 조금 간식 먹고 한 거죠. 식사하고 간식 먹고 한 거죠. 그래서 338.4를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도 338.4를 찍었어요. 예, 오늘 2시 37분에.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오늘도
제시를 제가 그렇게 해드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호가청의 이런 그 배팅 구조까지 좀 살피고 있어가지고 뭐 다소 가끔 가다가 지난번처럼 300 그때 얼마였죠? 31.3이었나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정확하게 제가 0.1도 틀리지 않고 찍어내는 경우가 덜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확률 높은 지점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 파생반에는 뭐 지금은 주식반 오늘 거래가 없었으니까 파생반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풀어갔다 해서 이렇게 제가 여기죠. 삼성전자 얘기하고 나서부터 9시 18분에 340 부근 1차 숏, 340.7 2차 숏. 2차 숏은 체결이 안 됐어요. 뭐 좀 넉넉히 봤으면은 체결될 수 있었을 텐데 340.5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340부터 340.5 가는 동안에 1차 숏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전일 시가위 뭐 손절 커트까지도 올려드렸고, 네, 저는 오늘 상승보다는 어쨌든 그 지점부터 하락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인증 86만 원, 81만 원, 200만 원, 17만 원 127만 원, 70만 원 이렇게 크고 작은 수익 인증들 올려주셨고요. 여기도 70만 원, 뭐 있죠. 여기 3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92만 원도 보이네요. 처음으로 올려보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오전장을 못 보신 분들도 오후에 이제 조금 추가 오후에 간식 먹을 때 같이 해가지고 소량 챙기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는 오후네요. 점심시간 끝나고 1시 38분에 이렇게 반등이 2시 전에 먼저 올라온다면 전략을 바꿔서 338.4 전후 숏 본다. 이번에는 간식이니까 비중 줄여서 재진입 관점 보겠다. 청산하고 재진입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또 추가적으로 좀 눌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봤던 거고요. 그 다음 설명은 이제 생략했고, 귀신같이 338.4를 찍고 빠지네요라고 또 해주셨는데 또 심지어 일하다가 못 보셨대요. 좀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뭐 시장은 매일마다 열리는 것이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크게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상 놓치지 않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좋은데 뭐 놓칠 때도 있고 그렇죠. 시장 뭐 평생 열리는 건데 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거죠. 자, 요거 폭탄 그림 올려드린 거. 폭탄 그림. 시장이 지금 이 폭탄을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한 폭탄입니다. 시한 폭탄. 9월물에서 12월물로 넘어갈 때 이 시한 폭탄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라고 써드렸죠? 보시면 2일 전에 삼성전자 7만 원 풋옵션 거래량 증가 말씀드렸고, 외국인들이 해지성 타깃 잡고 그 물량은 벌써 평가 수익 3배 정도 된다. 아까 설명드린 거. 그다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수량을 급증시켜도 공매도 및 주식 선물 매도, 옵션 등으로 해지를 같이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량을 대거 모았으나 무조건 상승시킨다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급등 나왔다고 해서 따라붙는 그런 시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재가 나왔으니까 올라간다, 뭐 그런 시선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뒷주머니를 차고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월 누적 매도액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만기를 2월 한다고 쳐도 이제 롤오버를 하는 거죠. 그 폭탄은 없어지지 않고 시간만 더 늘려놓은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폭탄이 제거되거나 터질 때까지는 현물을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소 시간이 길어져서 저도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간에 껴있는 거는 요겁니다. 중간에 껴있는 거는 지난번에 써드린 건데 오늘 써드린 건 아니고 어젠가 엊그제 써드린 건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중요한데, 이 수많은 개인들 삼성전자 주주들 중에서 뭐 대기 주주들 중에 삼성전자 옵션 거래까지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라는 이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을 따돌리는 데에는 그들은 이제 주식 현물뿐만이 아니라 공매도를 동반해서 주식 옵션 선물, 주식 선물까지도 다 활용한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장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수익 인증이 올라왔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 수익 인증이 나면 파생반에서는요, 주식은 좀 괜찮아요. 주식은 수익 실현을 하면 내가 손실 보고 있는 거 조금 피곤한 거 조금 팔고 싶은 것들을 같이 상쇄 처리해 가지고 현금화를 더 만드시는 게 좋고, 거기서 생긴 현금을 굳이 꼭 인출하지 않아도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이제 진짜 전업 투자자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그거를 인출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주식은 매집해 가지고 승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수량을 모아가는데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을 다른 쪽으로 매집주로 활용한다든가, 전략적으로 이제 적금을 주식으로 든다든가, 뭐 그런 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그 안에서 머물러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이제 갈 종목에 한다면, 종목을 잘 고른다면. 그런데 파생 상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 사이즈를 좀 더 키우실 목적이 있으셔도 수익 나셨으면 무조건 수익금의 최소 절반 정도는 인출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랑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파생반 분들 저랑 약속했어요. 파생은 계속 복리로 사이즈 키우면 너무 위험합니다. 한 방에 다 날아가는 사이버머니로 끝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지 않지만 어느 순간에 획가닥 돌아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실수가 나오더라도 내가 실패하진 않아야 됩니다. 실수가 있어도 내가 끝장이 나진 않아야 돼요. 그러려면 사이즈를 계속 복리로 키우는 건 안 됩니다. 복리로 키우지 마시고 달리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이즈를 유지해도 된다, 내 지금 계좌 사이즈를 유지해도 된다면 수익금은 전액 인출합니다. 사이즈를 서서히 키우고 싶다면 수익금은 절반 인출합니다. 절반 이상 인출합니다. 이거 꼭 약속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까지도 오늘 장중에 같이 파생반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끝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한순간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파생시장에서는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 제어해드리겠지만 만에 하나 실수에 대해 피해를 최소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안내해드렸다라는 거 있습니다. 뭐 손실이 나면 어떡해요? 손실이 났을 때 바로 채워넣지 마세요. 파생시장은 일부 쪼그라든 게 있어도 충분히 작은 돈으로도 많이 극복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될 때 보충을 하는 겁니다. 주식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반드시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거고요.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이오가 이제 비만 치료제 및 AI 의료 테마를 중심으로 코스닥 시총을 끌어올린 것을 이제 다 무너뜨리는 모습이 오늘 코스닥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 얘기하다가 이제 시장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 아직은 이제 올해 내내 이제 코스닥은 왜곡된 상태입니다. 포스코 DX가 이제 막판에 쇼스퀴즈가 강하게 나오면서 좀 크게 끌어올렸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한번 삐끗하고 이제 고점이 찍히면 한 5년 정도는 다시 그 가격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된 거는 수없이도 종목들 많이 있죠. 지금까지 뭐 HMM이라든지, 뭐 역사적으로 뭐 이런 진짜 개인들의 끝없는 매수와 숏 커버링이 나왔던 종목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거기가 최고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최고점도 보통 최고점이 아니라 3년, 5년, 10년까지도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우리가 먹을 폭 대비 위험도는 얼마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왜곡된 코스닥 상태가 뭐 오늘 이랬다. 이제 바이오 쪽이 끌어올렸지만 좀 아쉽게도 내리막 꽂는 쪽이 시총이 커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AI 의료가 좀 요즘 강한데, 우리도 그 AI 바이오 중에서 파로사이 바이오를 공략했죠. 그래서 상한가 가는 날에 중간에 이제 청산까지 했었고 익절까지 했었고, 해당 섹터에서 이제 순환매가 좀 더 붙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한 거는 잘 안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해볼 만한 것들은 몇 개 더 챙겨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뭐 타점이 나오면 뭐 하거나 이제 매집할 게 있으면 그렇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신경 쓸만한 거는 뭐 두 가지 이상의 혼합 테마 종목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도 탄생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을이 이제 한동훈 테마와 AI 의료가 이제 합쳐진 형태로 요즘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합쳐서 합성 테마로 조금 이제 시장에 관심을 잘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스토스도 저번에 소개해드린 저출산 쪽 그과 AI 의료가 합쳐져서 요즘 이렇게 깔짝깔짝 되고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의 관심을 이렇게 합쳐져서 받고 있으니까 저 또한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뭐 공략할 만하면 같이 또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도 봅니다.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 안전거리를 좀 확보한 다음에 같이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또 길어진 것 같네요. 또 이런저런 중요한 말씀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 한 분 한 분 입장해 주시고 계십니다. 구독자이신 분들은 모두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으로 주소에 문의 주실 때 유튜브 구독했다라는 그 캡처, 구독 중인 캡처, 그리고 닉네임, 채팅할 때 닉네임이 뭔지 이렇게 캡처 같이 해주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초대해드리니까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